자, 우리 교재 첫 페이지, 자, 6페이지죠? 네, 펴주시고요. 자, 원순열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자. 자, 잘 들어야 된다. 자, 원순열입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배우는 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좀 보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순열이라는 걸 우리가 고1 때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네, 순열이 이제 NPR 이렇게 쓰는 거죠. 네, 순열은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N명 중에 R명을 선택해서 걔네들 이제 일렬로 나열하겠다라는 게 이제 순열이죠. 이 순열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크게 4개를 분류하는데 그냥 순열이 있고요. 네, 그냥 순열. 그리고 오늘 배울 원순열. 그 다음에 중복순열.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합니다. 네. 각각의 개념들이 다 존재하고요. 네, 어떻게 하는 건지, 뭘 의미하는 건지 다 배우게 될 거야. 이렇게 4가지다. 일단 오늘은 이 2가지를 다 할까 생각합니다. 원순열하고 중복순열.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특히 어렵진 않은데 특히 원순열에서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 원순열이 좀 어려운 학생들이 있어서 이거는 좀 제대로 한번 잡고 갈게요. 자, 시작하죠. 자, 본격적으로. 자, 원순열 들어가 볼게요. 자, 갑니다.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상황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A, B, C, D. 자, 4명의 학생이 있어요. 4명의 학생이 있는데, 자,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해 볼 거예요. 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네, 얘들을 일렬로 나열하겠다. 네, 뭐 A, B, C, D일 수도 있고 뭐 B, C, D, A 이럴 수도 있고 네, 그런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냐는 거죠. 네, 어떻게 계산해요? 그죠? 네, 4명 중에서 몇 명을 4명을 일렬로 세우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렇죠? 4P4라고 쓰고요. 네. 요거는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4 팩토리얼 이렇게 쓰기도 하죠. 자, 계산하면 얼마예요? 네,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그래서 24가지가 총 나오겠다. 이렇게 나오지. 그치? 자, 그러면 잘 봐. 이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이 경우의 수 24가지 안에는 이런 게 있을 거야. 자, A, B, C, D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도 있겠지. 그치? 이런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자, 여러 가지 경우들 중에서 이런 걸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이런 상황이야. 여기 D라는 녀석을 이렇게 앞으로 보내버릴게요. 네? D라는 녀석을 너 앞으로 가서 이렇게 여기 서라. 그래서 D, A, B, C 뭐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러면 얘가 24가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애들이죠. 그렇죠? 또 여기는 C한테 야, 너 C, 너 앞으로 가. 여기서 그래서 C, D, A, B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요. 네. 그리고 자, 너 B 너 앞으로 가서 B, C, D, A 뭐 이런 식으로 적어볼게요. 자, 굉장히 많겠죠? 나머지 것들도. 그래서 총 24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치?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경우의 수. 이 순열이야, 이게 순열이라면, 자, 지금 할 원순열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을 좀 봅시다. 잘 들어라. 개념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야. 자, A, B, C, D 4명이 있는데, 자, 얘네들을 어떻게 나열할 거냐면, 원탁에다가 나열할 거야. 자, 원탁에
안 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까요? 자, 원탁에 안 치는 경우의 수. 아, 이건 또 뭔 말인가?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탁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 네 명이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자리에 이제 배치를 하는 거죠.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원탁에 이렇게. 자, 요 네 자리에다가 얘네들을 배치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뭐 A, 뭐 C, B, D 이렇게 앉을 수도 있겠죠? 그쵸? 아니면은 뭐 여기 뭐 C, 여기 뭐 A 뭐 이렇게 앉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총 몇 가지 하는 거야. 이런 게. 알겠니?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얘랑 똑같을까? 24가지가 나올까? 자, 결론은 24가지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 아닌 이유를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잘 봐요. 자, A, B, C를 이렇게 안 칠 거야. 안 칠 건데, 자, 안 치는 방법 중에, 자, 이런 게 있겠지. 이 원탁이 있으면, 자, 여기 A 안 치고, 여기 B 안 치고, 여기 C 안 치고, 여기 D 안 치고. 자, 이런 경우가 있겠지. 맞아요? 네. 자, 또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잘 보세요. 자, 여기 A 안 치고, 여기 B 안 치고, 여기 C 안 치고, 여기 D 안 치겠죠. 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근데 얘랑 얘는 이 두 경우는 원탁에 안 치는 경우에서는 같은 경우라고 취급합니다. 같은 경우입니다. 자, 얘하고 왜 같은 경우냐고 생각을 하냐면 원순열은 회전했을 때 같은 모양이 나오면 같은 경우라고 취급을 해. 응? 오겠니? 얘하고는 지금 같은 자리에 배열에 앉힌 거야. 왜냐면 생각해봐. A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앉은 애가 B야. 그치? 그리고 왼쪽에 앉은 애가 D지. 맞아?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A 입장에서 오른쪽에 앉은 애가 B야. 똑같은 상황이야. 왼쪽에 앉은 애가 D거든? 같은 상황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본 거랑 같은 경우라고 좀 보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본 거랑 같은 경우입니다. 회전했을 때 이 모양이 나오지. 조금 이렇게 회전하면, 그렇지? 같은 경우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원순위를. 아, 이건 같은 경우구나. 다른 경우가 아니구나. 오케이? 자, 그럼 또는 만약에 여기가 또 회전을 시켜.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여기가 A가 와, 여기가 B가 오고, 여기 C 오고, 여기 D 오고. 자, 이 경우도 같은 경우라는 얘기야. 알겠니? 자, 그리고 또 회전시키면은 여기가 A가 오고, 여기 B 오고, 여기 C 오고, 여기 D 오고. 얘도 같은 경우야. 또 회전시키면 어떻게 돼? 처음 모습으로 돌아오지. 그치? 이 네 가지 경우가 다 한 가지 경우로 취급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라고요? 이 네 가지 경우가 전부 다 한 가지 경우로 취급되는 거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자, 이 네 가지 경우는 잘 보시면, 자, 얘는 만약에 순열로 생각한다면 얘는 A, B, C, D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얘는 순열로 생각한다면 D부터 시작하니까 D, A, B, C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맞습니까? 그럼 얘도 C부터 시작한다고 치면 순열로 생각한다면 C, D, A, B고요. 얘는 B, C, D, A죠. 그치? 그러면 원순열 입장에서는 이 네 가지 경우가 다 한 가지 경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건데, 왜냐하면 회전했을 때 다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순열의 입장에서는 이 네 가지 경우는 다 각각
경우가 되는 거야. 자, 이 네 가지 경우가 지금 내가 여기에 적은 요 네 가지 케이스야. 맞지? A, B, C, D, D, A, B, C 맞습니까? 그다음에 C, D, A, B 그다음에 B, C, D, A 다 다른 경우. 그래서 수년에서는 이 네 가지 경우가 다 각각의 경우라고 취급이 됐지만 원수년에서는 이 네 가지 경우가 몇 가지 경우로 취급되는 거다. 이 네 가지 경우가 다 한 가지 경우로 취급되는 거다입니다. 오케이?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4명을 원탁에 앉히는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 방금과 같은 논리로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4명을 다 일렬로 세워. 4명을 다 일렬로 세워. 세운 다음에 나눠주는 겁니다. 자, 뭘로 나누냐? 수년에서의 4가지가 원탁에 앉히는 원수년에서는 몇 가지 경우로 바뀌는 거야? 한 가지 경우로 바뀌는 거지. 4가지 경우를 다 한 가지 경우로 취급하는 거니까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몇 배로 줄어들어? 4배로 줄어드는 거야. 요게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 원수년의 경우의 수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4팩을 4로 나누면은 뭐예요? 3팩이죠? 그쵸? 그래서 답은 6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다. 되게 적게 나오죠? 그쵸? 회전했을 때 같은 녀석들을 다 하나로 취급하기 때문에 가지수가 당연히 원래 순열보다는 좀 줄어든다. 오케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만약에 5명이 앉았어. 5명을 원탁에 앉힐 거야. 그럼 5명을 원탁에 앉으면 어떻게? 5팩 나누기 5명 앉히면은 회전을 막 시키면 몇 가지 경우가 중복돼? 몇 가지 경우가 다 한 가지 경우 취급돼? 5가지 경우가 한 가지 경우 취급되지. 그래서 이렇게 모두 나눠준다.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원순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일단 식으로 한번 적어보게 되면요. 자, 이런 거예요. 자, n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한다? 일단 n명을 쭉 나열한다. n명을 쭉 나열한다. 그리고 뭘로 나눈다? n으로 나눈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원순열의 식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이걸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네. n-1의 팩토리얼. 이렇게. 자, 계산하는 거 여기 보시면 알겠죠? n-1의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원순열이 아까 내가 좀 어렵다고 했잖아. 그치? 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자, 이게 이제 원순열을 구하는 공식이다라고 해서 책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만 공식만 딸딸딸 외워서는 절대로 이 원순열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 자, 원순열은 이게 이제 공식이긴 하지만 사실 얘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 필요 없고 얘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네, 얘를.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자, 여기 위에가 n 팩토리얼이고 밑에가 n으로 나눈다잖아. 잘 들어. 자, n 팩토리얼은 뭐냐면 얘는 순열이지 그냥. 그치?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n명을 그냥 뭐 하겠다? 나열하겠다라는 거지. 그냥 나열하는 거야. n명을 나열하고 그 다음에 자, 밑에는 n으로 나누는 거죠. 자, 이 n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n이 의미하는 게 만약에 요 문제, 요 예제처럼 4로 나눈다는 의미가 4가지 경우를 한 가지 경우로 취급하겠다는 얘기지. 왜? 회전했을 때 이 4가지 경우들이 다 어떤 경우니까? 같은 경우니까. 그쵸? 그래서 이 n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회전했을 때 중복되는 가지수입니다. 회전했을 때 중복되는 가지수예요. 중복되는 개수. 얘는 왜 밑에가 4라고? 회전했을 때 몇 가지 경우가 중복되니까 4가지 경우가 중복되니까. 그래서
회전을 시켰을 때 중복되는 그 횟수가 요 n 값이다 라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자, 요 공식이 원순열을 구할 때 쓰는 첫 번째 공식입니다. 첫 번째 공식이에요. 아, 그래. 자, 책에는 지금 이거밖에 안 나와 있죠? 그죠? 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한 가지도 다 아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원순열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봐봐요. 자, 이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한번 내가 풀어볼게. 잘 봐봐. 이거 두 가지 다 알아야 돼. 자, 4명을 원탑이 왔는데, 그래서 지금 하는 방법은 뭐였냐? 일단 4명을 쭉 안 친다. 4명을 쭉 안 치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게 있지. 회전했을 때 중복되는 게 몇 가지가 발생해? 4가지가 발생해. 그래서 4가 남는다. 라고 계산을 했어. 자, 근데 이거 말고도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 자, 뭐냐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처음부터 4명을 전부 다 안 치고 시작하죠. 첫 번째 방법은 처음부터 4명을 다 안 치고 시작한 다음에 아차! 중복됐지? 중복된 만큼 나누지 이렇게 하잖아. 근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일단 한 명부터 안 쳐. 뭐라고? 일단 한 명부터 안 쳐. 오케이? 자, 한 명이 뭐 A, B, C, D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 명을 이제 안 칠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A라는 녀석을 안 친다고 쳐볼게. 그러면 A를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죠. 그쵸? 그럼 만약에 내가 A를 여기에 앉혔다고 쳐볼게요. 앉혔어요? 자, 그러면 A는 총 몇 자리 중에 하나 고른 거예요? 4자리 중에 하나 고른 거죠. 그쵸? 자, 그럼 질문. A를 안 치는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요? A만 나머지 말고 A만 안 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 몇 가지? 4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자,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왜 한 가지냐? 아니, 자리가 4개인데 왜 A를 안 치는 방법이 왜 한 가지라고 한 거지? A를 여기 안 치나 여기 안 치나 똑같은 거야. 왜? 회전했을 때 같은 자리거든. 봐봐. A를 여기 안 치거나 봐봐. A를 여기 앉는 거나 얘를 또 회전시켜봐. 회전시키면 다 같은 게 원순열이네. 회전시키면 같은 게 원순열이네. 그러면 여기 A를 안 치나 여기 A를 안 치나 같은 경우인 거야. 알겠어? 일단 처음에 한 명을 안 쳐. 근데 그 한 명을 안 치는 가지수가 회전했을 때도 생각을 해는 거라 한 가지 경우가 된다고. 이해돼요? 이해돼요? 여기 안 치나 여기 안 치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 안 치나 여기 안 치나 회전했을 때 같거든요. 오케이? 자, 그럼 한 명을 안 쳤죠? 됐죠? 그럼 나머지 몇 명 남았어요? 3명 남았죠? 그 3명을 이제 남은 3자리에다가 앉히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한 명을 안 쳤잖아? 한 명을 안 치면 이 3자리는 뭔가 방향성이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A를 안 침으로써 이 3자리에 기준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한 명을 안 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얘는 원순열이 아닙니다. 자, 한 명을 안 치는 순간부터는 기준이에요, 얘가. 자, 기준을 안 친 순간부터는 더 이상 여기서부터는 뭐다? 원순열이 아닙니다. 원순열이 아니고 그냥 뭐다? 그냥 나열하는 순열입니다. 얘가 안 침으로 해서 A의 오른쪽, A의 왼쪽이라는 방향성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회전을 굳이 안 시켜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냥 3명만 다 안 치면 됩니다. 그래서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3명을 그냥 안 치는 경우의 수. 여기서 뭘 또 나누고 자치고 할 건 없어요. 왜냐면 얘는 그냥 순열이니까. 그래서 계산 결과는 또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니? 자, 원순열을 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 2가지가.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처음에 4명을 싹 다 앉힌다. 그리고 나서 회전시켜서 중복되는 녀석으로 나누는다 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일단 뭐 한다? 한 명부터 앉힌다. 한 명을 먼저 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녀석들을 앉힌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한 명을 앉힐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 회전을 시켜봐야 돼. 회전을 시켜서 몇 가지 경우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돼. 얘는 한 가지 경우인 거 아까 설명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원순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열로 나열하는 경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방법을 정리하게 되면은 두 번째 방법은 일단 처음에 뭐부터 한다? 기준을 잡는 겁니다. 빨간색 쓸까요? 자, 기준을 잡는 겁니다. 기준 한 명 안 치는 거예요. 기준 한 명은 안 쳐요. 근데 얘를 회전을 시켜봐야 됩니다. 회전시켜서 몇 가지 경우가 발생하는가를 보시고 한 명을 앉힌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곱하기 뭐 한다? 그냥 쭉 나열한다. 나열한다. 자, 나열할 때는 더 이상 뭐가 아니다. 원순열이 아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내가 문제에 따라서 얘를 쓸 때도 있고 얘를 쓸 때도 있어. 이걸 다 알아야 돼. 오케이? 꼭 기억합니다. 네. 이걸 이해하고 아시면 돼요. 됐어요? 자, 이게 이제 원순열이에요. 자, 그럼 잠깐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보죠. 자, 일단 적어놓고 하겠습니다. 자, 원순열은 자, 회전했을 때 같은 걸 취급하는 그런 순열을 이제 원순열이라고 하고, 회전했을 때 같은 것들은 다 하나의 가지수를 생각하는 게 원순열이다.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옮겨 적을게요. 자, 뭐야? 1번이 두 개야.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첫 번째 방법은 일단 나열한다. 그냥 글로예요, 글로. 나열한다. 나열한 다음에 뭘로 나눈다? 중복되는 횟수만큼 나눈다. 중복되는 횟수. 근데 이 중복은 반드시 뭘 해서 확인해라? 회전해서 확인해라. 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일단 처음에 뭐 한다? 자, 기준을 세운다. 기준. 자, 기준 한 명을 안 친다는 얘기예요. 기준 한 명을 세운다. 근데 이 기준 한 명을 세울 때도 반드시 뭘 생각해야 된다. 회전했을 때 생각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곱하기 나머지 녀석들을 나열한다. 입니다. 됐습니까? 자, 요 개념을 이용해서 자, 예를 좀 몇 개 더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원에다가 앉히는 원탁만 나오는 게 아니야. 탁자가 원만 있나? 그치? 탁자가 원만 있는 게 아니지? 뭐 삼각형 탁자도 있고 사각형 탁자도 있죠? 그쵸? 자, 볼게요. 자, 그럼 만약에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볼게요. 자, 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사각형 말고 삼각형부터 할까요? 그러면 자, 만약에 저렇게 정삼각형 모양의 탁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사람들을 이렇게 앉힐 거예요. 자, 6명을 앉힐 거예요. 자, 그럼 이 6명을 앉히는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얘는 아까랑 달라. 원탁이 아닙니다. 원탁이 아니고 세모난 탁자입니다. 정삼각형이요. 여기 앉히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할까? 자, 이 두 가지 경우로 다 한번 풀어볼게. 자, 첫 번째. 자, 일단 나열해. 6명 다 나열해. 그럼 몇 팩? 6팩. 이렇게 일단 쭉 나열하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횟수만큼 나누는 거야. 오케이?
자, 중복되는 횟수는 어떻게 나눈다? 어떻게 구한다? 회전했을 때 중복되는 것을 나누는 거야. 알았지?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만약에 여기 A가 있다고 쳐보자. A라는 녀석이 앉았어. 그러면은 A가 여기 앉은 거랑 회전을 이제 시켜봐. 회전을 시켜. 자, 봐봐. 여기 이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 그럼 A가 여기 앉아있다가 일로 오겠지. 그치? 그럼 A가 여기 앉아있는 거랑 여기 앉아있는 거랑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죠. 다른 경우죠. 그쵸? 그치?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B가 있다고 치면은 A가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A가 여기로 오고 B가 여기로 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아까 여기 A랑 B가 있던 거랑 여기 A랑 B가 있는 거랑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경우지. 이해돼? 이해돼? 이걸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A랑 B가 여기랑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U팩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앉아있다고 치면 여기서 한 칸씩만 이렇게 돌려. 한 칸만 돌리면 A가 일로 오고 B가 일로 올 거 아니야? 그럼 이 경우가 아까 그 경우랑 같은 경우냐? 다른 경우지. 다른 경우지. 다른 경우니까 패스. 중복이 안 되는 거야. 패스. 그 다음에 또 한 칸만 더 옮겨봐. 한 칸만 더 옮기면 A가 일로 오고 B가 일로 오죠. 그죠? 그럼 아까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 거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건 같은 경우야. 같은 경우지. 이렇게 앉아있는 거랑 이렇게 앉아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회전했을 때 같은 모양이거든. 그래서 중복이 하나 발생한 거야. 그러면 회전했을 때 중복 발생하는 게 요거랑 요거. 세 가지 경우가 중복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3으로 나눠준다.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계산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으로 해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일단은 6명을 다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한 명만 세우는 거야. 기준 한 명만 세우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A라는 녀석을 세운다고 치면 자, A라는 녀석을 이제 세워볼게. 한 명만. 그러면 A를 내가 여기 앉혔어. 예를 들어서 자, A를 안 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생각하는 거야. A를 안 칠 수 있는 경우의 수. 자, A를 안 치는 경우의 수가 6가지가 아닙니다. 6가지가 아니고 자, A를 여기 앉히는 거랑 여기 앉히는 거랑 같은 경우니 다른 경우니? 같은 경우지. 같은 경우야. 회전했을 때 생각해야 돼. 회전했을 때 똑같거든. 같은 경우야. 그럼 또 여기 앉히는 것도 같은 경우지. 그치? 근데 A를 여기 앉히는 거랑 여기 앉히는 거랑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죠. 다른 경우죠. 그러면 A라는 녀석을 앉힐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냐면 2가지입니다. 어떻게 2가지야? 여기 앉히거나 여기 앉히거나. 그거밖에 없어. 왜냐면 다시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는 같은 경우니까. 회전했을 때 똑같거든. 이해돼? 그래서 A를, 그러니까 기준 한 명을 앉힐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고, 그럼 A를 만약에 여기 앉혀서 쳐. 그럼 나머지 몇 명 남았어? 5명 남았지. 그 5명을 뭐 한다? 그냥 나열한다. 오펙트로. 방법이 2가지. 계산 결과 똑같아요. 자, 또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정사각형 갑니다. 자, 정사각형 탁자에 자, 이렇게 8명을 앉힐 거예요. 8명. 자, 8명 앉히는 경우의 수 생각해 볼 거예요. 자, 2가지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뭐 한다? 첫 번째 방법은 일단 싹 다 나열한다. 싹 다 나열 몇 팩? 8팩. 8명을 자, 중복되는 횟수만큼 나눈다. 중복되는 횟수는 반드시 회전시켜서 확인해야 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랑 B가 이렇게 앉았다고 쳐보자. 자, 몇 가지가 중복되냐? 자, 회전시켜 빨리. 회전시켜. 자, 한 칸씩만 이동해볼까? 한 칸씩만. 한 칸 이동하면은
원래 거랑 한 칸 이동한 거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다른 거지. 그치? AB가 이렇게 하는 거랑 AB가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른 거지. 그치? 여기 얘 둘은 뭔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뭔가 커플 같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뭔가 좀 사이가 안 좋은 느낌이지. 맞잖아. 그치? 근데 또 한 칸 돌려봐. AB가 이렇게 간 거에서 또 한 칸 더 이동해봐. 이렇게 오겠지. 그럼 이렇게 앉아있는 거랑 이렇게 앉아있는 거는 같은 경우라고. 알았어? 같은 경우야. 자, 그러면 중복이 몇 번 발생해, 이거는? 4번. 네 가지 경우가 같은 경우지. 이 경우랑 여기 하는 거랑 여기 하는 거랑 여기 하는 거랑.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또는 자, 두 번째 방법으로 일단 기준 한 명을 세운다. 자, A라는 녀석을 세울 거다. 그럼 A를 세우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몇 가지일까? 몇 가지야? 두 가지죠. 왜 두 가지야? 어떻게 두 가지야? 여기 앉히는 거랑 또는 여기 앉히는 거랑. 그거밖에 없지. 왜?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경우는 같은 경우니까. 물론 여기도 같은 경우. 여기도 같은 경우야. 회전했을 때 다 같은 경우거든. 그쵸? 그래서 여기 앉히는 경우랑 여기 앉히는 경우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 그 다음에 나머지 7자리는 뭐 한다? 그냥 나열한다. 이렇게. 계산 결과는 똑같다. 한 번 더 해보자. 자, 약간 좀 어렵게. 자, 이번엔 직사각형이에요. 자, 이렇게 앉힐 거예요. 총 8명을. 자, 얘도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보도록 한다. 이게 자유자재로 돼야 돼요. 자, 첫 번째 방법으로 일단은 8명 싹 다 나요. 그 다음에 중복되는 걸로 나누기. 자, 중복되는 거 나눠보자. 자, 회전시켜보는 겁니다. 자, 만약에 가정을 하는 거야 계속. 만약에 뭐 A가 여기 앉을 때 쳐보자. 이렇게. 자, 그럼 한 칸씩 이렇게 돌려봐요. 한 칸씩 돌려. 그러면 이렇게 앉는 거랑 A가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건 당연히 다른 경우죠. 다른 경우죠. A가 여기 사이드에 앉아있는 거랑 A가 낑겨 있는 거니까 가운데 다른 경우. 그럼 A가 또 한 칸씩 옮겨. 그럼 A가 여기로 왔어. 그럼 아까 처음 거랑 같은 경우가 다른 경우야? 이것도 다른 경우죠. 다른 경우죠. 또 A가 여기로 왔어. 당연히 다른 경우죠. 아까 여기 있던 거랑 다른 경우. 근데 또 돌리다 보니까 A가 일로 와버렸어. 이 경우는 아까랑 같은 경우지. 같은 경우지. 그치? 이해돼? 이해돼? A가 여기 앉아있는 거랑 여기 앉아있는 같은 경우. 왜냐면 이걸 회전해서 물구나무 서가지고 봐봐. 물구나무 서가지고 보면 똑같은 거야. 이거랑. 이 두 가지밖에 없죠? 자, 2로 나눈다. 중복되는 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일단 기준 한 명을 세운다. 자, A라는 녀석을 세우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인지 보는 거야. 그럼 A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 자, 여기 앉히는 경우가 있겠죠? 여기 앉히는 거랑 그 다음에 또 회전을 시켜봐요. 여기 앉히는 거랑 같은 경우에 다른 경우예요? 다른 경우죠. 그쵸? 다른 경우니까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고. 그치? 두 가지 경우. 그 다음에 여기 앉을 수도 있지. 다 다른 경우지. 여기 앉을 수도 있지. 다른 경우지. 그리고 여기 앉는 거는 여기 앉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지. 맞아요? 같은 경우죠. 그쵸? 근데 여기 앉는 경우는 뭐랑 같은 경우야? 여기 앉는 경우랑 같은 경우지. 회전했을 때 똑같으니까. 같은 경우죠. 그러면 몇 가지 경우가 있어? A를 앉을 수 있는 경우는 4가지 경우. A를 여기 앉았다고 치면은 나머지 7명만 모으면 된다? 나열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요게 원순열입니다. 됐습니까? 자, 딱 2가지 예제만 더 해보고 거기에 이제 문제 여러분이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딱 2가지만. 자, 이렇게 상황별로 이제 이렇게 앉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딱 2개만 더 해보죠.
자, 이런 문제가 또 유형이 있는데요. 그 다면체 색칠하기 문제인데요. 다면체 색칠하기. 자, 이 다면체라는 거는 입체도형 얘기하는 거야. 입체도형. 뭐 삼면체, 뭐 육면체 뭐 이런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건데 일단 얘는 사실 시험 때 되면 내가 좀 정리를 해줄 거지만 일단 좀 처음 배우는 거니까 기본적인 거 딱 두 개만 좀 기억을 하자. 기본적인 거 두 개만. 자, 우선 첫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정삼면체입니다. 자, 정삼면체라는 거에다가 색칠하기를 좀 할 거예요.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정삼면체가 이제 이렇게 생겼죠. 자, 모든 면이 다 무슨 사각형?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정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도형이에요. 이게 정사면체인데 이 정사면체에다가 색칠하는 방법의 수를 생각해 볼 거야. 자, 총 색깔은 4가지 색. 자, 4가지의 색깔을 여기 네 가지 면이 있죠? 여기 뒤에 아래 이 4가지 면에다가 색칠하는 방법의 수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알겠니? 자, 일단 색칠할 때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일단 밑면부터 일단은 색칠하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밑면. 자, 밑면을 색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 한 가지입니다. 4가지인 줄 알았지? 한 가지입니다. 미쳤지? 이런 게 어렵다고. 자, 왜 한 가지냐면 입체도형 이 정사면체는 면이 다 똑같잖아. 정삼각형으로. 그럼 만약에 내가 이 밑면에다가 만약에 뭐 빨간색을 칠했다고 쳐. 빨간색을 칠했어. 그러면 이 빨간색을 칠한 게 사실은 4가지 중에서 한 가지 색을 사용한 거니까 일단 4가지 중에 한 가지. 4가지지. 그치? 근데 얘를 나누는 거야. 뭘로 나누냐? 뭘로 나눠? 중복되는 것만큼 나누는 거야. 중복을 어떻게 구해? 회전해서. 그럼 내가 여기에 빨간색을 칠하는 거랑 이게 이제 입체도형이 이제 입체적으로 돌아가잖아. 입체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빨간색을 내가 여기에 칠하나 여기에 칠하나 같은 경우라고. 이해돼? 어차피 밑에 칠하건 이 옆쪽에 칠하건 옆쪽에 칠해도 얘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밑에서 보면은 처음 칠한 거랑 똑같거든. 알겠어? 그러니까 밑에 빨간색을 칠하나 옆에 빨간색을 칠하나 요 옆에 빨간색 칠하나 요 뒤에 빨간색 칠하나 다 회전시켜서 밑에다가 놓으면 다 똑같은 경우라고.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 4가지야. 알겠니? 그래서 4 나누기 4에서 한 가지 경우일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밑에가 이미 칠해진 거죠. 칠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색이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지. 이 3가지 색을 여기다가 요 세 면에다가 칠하면 돼. 자, 근데 요 세 면은 보시면 여기가 똑같은 모양이고 요 3개가 원처럼 둘러싸여 있지. 그치? 이 3개의 면을 색칠하는 방법은 원순열인 거야. 원순열로 생각한다. 그래서 자, 3개의 면을 칠한다. 그럼 3팩토리얼. 인데 자, 중복이 몇 번 발생해? 3번 발생해. 그래서 3으로 나눕니다. 계산해 주시면은 2팩이 되겠죠? 답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사면체는 색칠하는 방법의 수가 2가지야. 이 2가지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계산하는 요 원리를 잘 보라는 얘기야. 왜 얘는 4 나누기 4인가? 얘는 3팩을 왜 4로 나누는 건가? 그 이유들을 잘 보라고. 다음 2번째요. 이거 단면체 칠하는 거는 좀 적어두세요. 이거는 책이 없으니까.
자, 두 번째 도형은 정육면체. 자, 정육면체에다 칠하는 거야. 면 다 똑같은 얘기죠. 자, 6가지 색을 칠해볼게요. 자, 6가지 색 칠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면 하나를 잡고 칠해볼 거예요. 면 하나 잡고. 자, 그럼 일단은 자, 밑에 면부터 일단 칠하는 거예요. 보통 밑에 면부터 칠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럼 밑에 칠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 한 가지. 6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요. 또 왜? 왜? 여기 칠하나, 여기에 빨간색을 칠하나, 이쪽에 빨간색을 칠하나 똑같은 경우로 어차피 얘를 회전시키면 밑에 놓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런 경우 수가 몇 가지가 중복돼? 6가지가 중복돼. 그러니까 사실은 밑에 칠하는 경우의 수가 6가지인데 그 6가지가 몇 번 중복 발생해? 6번 중복 발생한다 라는 얘기고요. 곱하기, 자, 여기 칠했죠. 이제 밑에 칠하는 경우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랑 마주보는 면을 생각합니다. 마주보는 면. 자, 그럼 마주보는 면은 몇 가지 칠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밑에가 지금 내가 빨간색을 칠했다고 칩시다. 빨간색을 칠했어. 자, 그러면 이제 요 위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입니다. 5가지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이랑 마주보는 거기 때문에 마주보는 거는 만약에 내가 파란색을 칠했다. 이 파란색은 사실 근데 빨간색이랑 짝꿍인 거지. 그러니까 회전을 시켜도 어차피 똑같죠. 그러니까 빨간색 칠했으니까 여기 칠할 수 있는 거는 나머지 5가지 색 중에 하나일 겁니다. 5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저희 옆에 남았죠. 이렇게 옆에 면 4개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지. 이 4개 칠하는 거는 잘 보면 무슨 순열이요? 무슨 순열? 원순열. 원순열 칠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옆에다가 요 4자리에다가 A, B, C, D를 안 치는 방법의 수랑 똑같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4가지 색을 칠하는데 중복이 몇 번 발생해? 4번 발생해. 그래서 요게 답입니다. 네, 계산해 주시면은 요게 30가지가 나올 거예요. 네, 정육면체 칠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거 말고 뭐 직육면체, 뭐 정팔면체 이런 거 엄청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뭐 시험 대비할 때 네, 필요하면 좀 하도록 할게요. 이 2개는 기본적인 거니까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일단 개념 설명은 좀 길긴 했는데 여기까지 됐고요. 중요해서 네, 오랫동안 설명을 했어요. 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죠. 자, 여기 1번 문제 보시면 몇 개만 골라서 해볼게요. 자, 1번. 자, 서로 다른 색의 초 6개를 케이크 위에 원형으로 꽂는 경우의 수. 아, 원순열이죠? 자, 이렇게 초를 꽂는데요. 이게 원형으로. 그쵸? 자, 그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일단 6개를 싹 다 꽂는다. 6팩. 그리고 중복되는 게 있지? 중복되는 건 아는다. 중복이 몇 개 중복돼? 6개 중복돼. 왜 6개야? 만약에 A라는 초가 있으면 A라는 초를 회전시켜. 회전시켰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가 다 중복이 되죠. 똑같은 경우란 얘기야.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5팩토리얼 답은 120 되겠죠. 자, 4번 볼게요. 4번. 자, 다음은 7개의 문자 A, B, C, D, E, F, G 중에서 4개를 택해서 7개 중에서 자, 4개를 선택한 다음에 얘네들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쓰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해볼게요. 4개 선택한 다음에 얘를 원형으로 배열한다. 자, 그러면 해보면 바로 해보죠. 자, 7개 문자 중에서 4개만 선택한대요. 이거 뭐예요? 몇 개 중에서 몇 개만 선택한다. 선택만 한다. 나열을 안 하고
선택한다. 뭐야? 조합이지. 조합이지. 7개 중에서 4개 선택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안 끝났죠? 그리고 나서 4개, 이 4개를 뭐한다? 원형 배열한다. 오늘 배운 원순열 4개를 원으로 배열한다. 어떻게 한다? 일단 4개 다 배열하고 그 다음에 중복 몇 개 발생? 4가지 발생 4팩으로 나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죠. 네, 이게 가에 들어갈 거고 이게 마에 들어갈 거고 다에 들어갈 거는 계산한 게 계산한 결과가 다에 들어가겠죠. 네, 이거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나머지는 뭐 됐고요. 자, 지금 6페이지 자, 6페이지만 지금 해보십니다. 네, 시간은 뭐 5분 줄게요. 뭐 5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네, 부탁하세요. 자, 다 하셨죠? 네,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뭐 오른쪽 페이지에 중복 순열까지 좀 설명하고 중복 순열까지 하고 그다음 뒤에 유형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 자, 그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네, 잘 들으시면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어렵진 않지만 이 기본적인 예제, 이 예제들을 보시면서 아 이게 순열이랑 원순열이랑 이 중복 순열이랑 이 차이점이 뭔가 그것들을 이제 차이점들을 잘 봐야 돼.
알았지? 자, 봐봐. 자, 문제 보시면, 자, A, B, C 세 개가 있는데, 얘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나열하겠대요. 자, 두 개를 선택해서 나열하겠대요. 네. 일단 계산은 어떻게 해요, 그럼? 계산은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요?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한다고 나열하겠대. 나열하면 순열이야, 조합이야? 순열이지. 그치? 이렇게 몇 가지 나와? 6가지 나오지. 자, 이게 사실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이 6가지가 어떻게 6가지인지를 좀 봅시다. 자, 3개 중에서 2개만 선택한다는 나열하는데, 그럼 어떤 경우가 있겠죠? 자, A, B가 있겠죠? 또 뭐도 있을까요? BA도 있겠죠? 네. 자, 나열하는 거니까 순서 생각하는 거죠. A, B랑 BA. 또 뭐 있어요? 뭐 있어? BC도 있겠죠? 그 다음에 CB도 있겠죠? 또 뭐 있어요? AC도 있을 거고요. CA도 있겠죠? 자, 이렇게 6가지입니다. 맞죠?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볼게요. 똑같은 문제인데 A, B, C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나열하는데 중복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자, 중복 선택 가능하고 걔네들을 나열하겠대. 그럼 이게 도대체 몇 가지일까라는 거야. 중복 선택한 다음 나열하는 거야. 자, 그냥 노가다를 한번 써봅시다. 자, 2개만 선택할 거야. 근데 중복이 가능해. 그 얘기는 내가 2개를 선택을 하는데, 잘 들어. 2개를 선택을 하는데 하나 A 고르고 또 하나 A 또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고를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중복이 가능한 거야. 또는 A랑 B 고를 수도 있고 아니면 B랑 B 고를 수도 있고 중복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냐? A 가능하죠? 그렇죠? 중복이 가능하니까 또 뭐도 돼. B도 가능하지. 그치? 그치? 그 다음에 CC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중복 뭐 안 해도 뭐 AB 가능하고요. BA 가능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BC 가능하고요. CB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AC 가능하고요. CA 가능하죠. 이거 말고 더 있어요? 더 있나요? 없죠. 그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9가지죠. 9가지 나옵니다. 자, 그럼 이 9가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일단은 차이점을 알겠니? 얘랑 얘랑. 얘는 중복이 가능한 거야. 이 두 문자가 같은 거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근데 얘는 달라요. 이게 중복 순열이야. 이게. 자, 이 중복 순열이라는 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야. 어차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녀석은 일단 몇 가지가 올 수 있어? A, B, C 중에 3가지가 올 수 있지. 3가지. 곱하기 그 다음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올 수 있을까? 왔던 게 또 올 수 있지. 왔던 게 또 올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몇 가지야? 3가지인 거지. 그래서 3 곱하기 3에서 9가지야. 근데 얘는 왜 6가지였어?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3가지. 곱하기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돼? 얘는 2가지가 돼. 왜? 여기에 왔던 게 또 못 오니까. 중복이 안 되니까. 근데 얘는 중복이 가능하니까 올 수 있는 게 또 오는 거지. 그래서 3 곱하기 3에서 9가지야. 됐습니까? 자, 이거를 이제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요. 아까 순열은 3P2 이렇게 쓰잖아요. 3개 중에 2개 나열한다. 자, 중복 순열은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면은 자, 이렇게 파이라는 기호를 써요. 이거 이제 파이라고 읽어요. 파이. 이게 중복 순열을 의미하는 거고 순열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기다 조그만 숫자를 씁니다. 조그만 숫자는 여기에 3 쓰시고 2 쓰시면 돼요. 네. 3을 2개 곱하겠다라는 뜻입니다. 3을 2개 곱하겠다. 이제 계산은 이제 3의 제곱 이렇게 합니다. 3의 제곱 이렇게. 자, 그래서 뭐 개념도 이거예요. n개 중에서 r개를 중복해서 선택한 다음에 나열하겠다. 그러면
계산은 기호는 일단 n 파이 r 여기 쓰시고 n의 r제곱 이렇게 계산을 한다가 정입니다. 사실 이거는 기호는 몰라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네. 이렇게 계산한다는 것만 알면 돼요. 이런 계산. 오케이? 자, 여기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뭐 기호로 나와 있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 15번 봐봐요. 15번. 자, 15번. 자, 세 자리 숫자 1, 2, 3이 있는데 얘네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두 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라. 자, 얘네 중에서 중복 허용하고 두 개를 선택해가지고 자,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든대요. 이렇게. 네, 이게 몇 가지가 있냐라는 거죠. 그냥 사실 중복 순열은 기호 같은 거 사실 무시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중복 가능하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몇 가지 올 수 있어요? 몇 가지? 그치? 1, 2, 3 중에 세 가지 올 수 있지. 세 가지. 곱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몇 가지 올 수 있어? 또 세 가지. 이렇게 올 수 있다고. 그니? 그러니까 여기 왔던 게 또 올 수 있다고. 뭐 1, 1 이렇게 올 수 있다고. 뭐 2, 2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답은 9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 다음에 16번. 참 또는 거짓말로 대답할 수 있는 4개의 문제에 임의로 답하는 경우의 수. 문제 이해돼요? 참 또는 거짓말로 답할 수 있는 4개의 문제에 임의로 답하는 경우의 수. 자, 문제가 몇 개 있다고? 4개 있다. 문제가 4개가 있는데 여기가 뭐 이게 참이나 거짓을 얘기하는데 여기 참, 뭐 거짓, 여기 뭐 참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면 뭐 거짓 참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냐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참 아니면 거짓이겠죠? 2가지. 여기 몇 가지 올 수 있어요? 참 아니면 거짓 올 수 있겠죠?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이렇게 계산하면 끝이야. 몇 가지? 16가지. 이렇게 된다고. 알겠니? 됐습니까? 자, 그럼 뒤에 이제 유형 문제가 있거든요. 네, 남은 시간에는 유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은 유형 7까지 풀어볼게요. 유형 7까지. 자, 일단 유형 1부터 봅시다. 자, 유형 1번에 대표 문제 20번. 자, 어른 2명과 그 다음에 아이 4명. 자, 총 6명이죠? 6명이 원 타겟을 앉은대요. 원순열이죠? 그랬을 때, 자, 어른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예요. 자, 어른끼리 뭐한다? 이웃한다. 자, 이거 고1 때 순열 조합 배울 때 많이 나왔던 유형인데, 자, 어른 2명끼리 이웃했는데, 자, 이웃하는 거는 어떻게 한다? 그치? 한 명으로 취급한다. 한 명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지금 몇 명이야? 총 6명인데 이 6명 중에서 어른 2명을 그냥 몇 명으로 취급하는 거야? 한 명으로 취급하는 거지. 그럼 총 몇 명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그치? 5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알겠어? 이 5명을 뭐 하겠다? 원탁에 배열하겠다는 얘기죠. 5명. 5명. 자, 그럼 일단 계산은 어떻게 하냐? 5명을 원탁에 배열하는 거니까 일단 5팩하고 중복되는 게 몇 가지? 5가지.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죠. 끝난 게 아니죠. 자, 왜냐면, 자, 만약에 어른 두 명을 내가 A랑 B라고 한다면, 지금 A랑 B는 한 명으로 취급해가지고 앉아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가 A, B, 이렇게 앉아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하나의 뭉탱이로 취급하는 거죠. 근데 이 A랑 B가 어떨 수도 있어. 그치? 자리를 바꿀 수 있지. 그 자리를 바꾸는 경우 두 가지를 목표 주셔야 돼요. 요 A랑 B랑 자리 바꾸는 경우, 네, 그 경우가 요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은 24 곱하기 2. 그래서 48가지다.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에 뭐 24번, 25번 이런 24번 유형 2랑 유형 3, 4는 아까 다 했던 거예요. 색칠하기는. 그럼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겨볼게. 자, 유형 5부터 볼게. 유형 5잖아. 자, 5명의 여행자가 있대요. 잘 보세요, 이거. 이 문제 진짜 많이 틀려. 진짜 많이 틀리는 문제, 잘 봐. 5명의 여행자가 있대요. 근데 얘네들이 3개의 여행 상품 A, B, C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대요. 자, 그랬을 때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자, 상황을 봐봐. 5명이 있는데 5명이 이게 있어. 이 경우의 수나 확률 문제 풀 때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진짜 중요한 게 상황 인지 능력이야. 말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단순해. 이 문제 상황 속에 내가 빠져보는 거야. 이 문제 속에 내가 투영되는 거야. 아, 내가 이 5명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이 문제가 뭘 하는 건지 의미를 몰라. 봐봐. 내가 여행을 가고 싶어. 그 중에 내 5명 중에 한 명이야. 5명이 있어. 5명이 쭉 있어. 근데 뭐 여행 상품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3가지가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를 선택할 거야. 그런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고. 그럼 5명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사람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나는 A 할래. 난 A 여행 상품 할래. 나도 A 하지 뭐. 난 C 할 건데. 나는 B 할 건데. 난 A 할래.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뭐, 나 B 할래. 나 B 할래. 나 A 할래. A 할래. A 할래. 이럴 수도 있지. 그치? 이런 경우가 몇 가지냐는 거야. 알겠어? 알겠어? 그럼 나 뭐 하나 더 적어봐. 나 A 할래, A 할래, 뭐 B 할래, B 할래, 뭐 A 할래, 뭐 이런 경우도 다 포함이 되는 거야. 이런 게 몇 가지냐고. 이게 뭐야? 무슨 순열? 중복 순열. 중복 순열이라고 이게. 왜 중복 순열이야? 중복됐지. 같은 게 겹쳐 나오지. 그리고 순열, 나열하는 거지. 나열하는 거지. 그 중복 순열이라고. 알겠어? 자, 그럼 중복 순열을 아까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n파이 r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그치?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나열한다라는 건데, 그럼 5명 중에서 여행 그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니까 5명 중에서 얘가 5명이 얘가 오고 얘가 3개니까 이거 3이니까 5의 세제곱이구나. 답은 125구나. 그래서 이렇게 틀려버린 거고. 답 아니야 이거? 답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자, 왜 아니냐면 이걸 진짜 많이 틀린다니까 이렇게 해서. 자, 봐봐. 상황을 봐봐. 지금 이게 각각의 한 명이잖아. 사람들이야.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봐봐. 얘 입장에서 선택해봐. 얘 입장에서. 그러니까 중복 순열은 이렇게 가셔야 돼요.
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 세 가지지. 그치? 너 세 가지. 곱하기 얘 입장에서, 이 사람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 세 가지지. 세 가지. 곱하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야? 3의 5제곱. 그러니까 5의 세제곱이 아니라 5의 세제곱이 아니라 3의 5제곱이 답이야. 3의 5제곱이야. 결국은 얘는 계산만 하면 되는데 기호로 쓴다면 뭐야? 3파이 5가 되는 거야. 아까처럼 5파이 3이 아니라고. 여기가 5고 여기가 3 이게 아니라고. 3파이 5야. 자, 이거를 답이 이제 이거예요. 답이 5의 세제곱이니까 243인가요? 이게 정답인데, 자, 이거를 이제 구별을 어떻게 지었냐 그러면 뭐 이렇게 일일이 맨날 생각을 해야 되냐? 물론 일일이 생각해도 상관없다. 상관없는데 굳이 구별을 짓는다면 요겁니다. 요것도 이제 팁이야. 하나의 팁인데 이제 n파이r 이러면은 우리가 n의 r제곱이다라고 생각 약속을 했잖아. 그치? 중복 순열이다. 근데 여기서 요 n값 있지? 앞에 있는 n값. 이 n값이 뭐여야 된다? 이게 중복 가능한 거여야 돼. 앞에 있는 n은 무조건 중복 가능한 거여야 돼. 오케이? 자, 그럼 봐봐요. 5명이 있어요. 여행 상품은 3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5명이 여행 상품을 이렇게 고르죠. 그렇죠? 그러면 중복 가능한 게 여행 상품이에요?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에요? 여행 상품이죠. 여행 상품이 중복될 수 있는 거잖아. A가 3개, 뭐 B가 2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중복되는 건 아니지. 사람들이 뭐 분신술수니? 뭐 그런 거 아니지. 여행 상품이 중복돼서 선택 가능한 거니까 중복 가능한 녀석이 앞에 오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중복 가능한 여행 상품의 개수 3가지가 요 앞에 오게 된다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고요. 답은 243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네. 유형 7까지 해야 되는데. 아까 수업 시간 내가 좀 10분 늦게 시작해서 조금 애매하네. 근데 유형 9까지만 좀 해보죠. 이거 안 하면 다음 시간에 너무 어려워. 너무 많아져. 자, 유형 6까지만 좀 할게요. 자, 문제를 또 봅시다. 자, 일렬로 나열된 정구 5개가 있대요. 자, 정구가 이렇게 있어요. 정구 이렇게 있다고 치죠. 5개가 이렇게 있대요. 자, 이 5개를 각각 키거나 꺼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를 구하래. 단, 모든 정구는 동시 작동되고 정구가 모두 꺼진 경우는 신호에서 제외한다. 그럼 이제 각각의 정구한테 물어보는 거지. 야, 첫 번째 정구야. 너는 어떤 상황이 가능하니? 2가지 거지? 2가지? 커지는 게 아니지. 켜지거나 꺼지거나. 그죠? 켜지거나 꺼지거나. 몇 가지? 2가지. 곱하기. 그럼 너도 몇 가지 경우 있니? 2가지. 너도 2가지. 너도 2가지. 너도 2가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하면 2의 5제곱.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2파이 5 이렇게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계산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32. 근데 32인데 답이 32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32가지에는 얘가 꺼지고도 있죠. 그렇죠? 이 32가지 중에 다 꺼진 경우도 포함이 돼 있지. 근데 문제 끝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다 꺼진 거는 신호에서 제외하겠대. 여기서 뭐 해야 돼? 하나 빼줘야 돼. 그래서 답은 얼마다? 31가지가 됩니다. 이해되심?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자, 유형 6까지만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가 일단 숙제이고요. 네, 유형 1부터 유형 6까지. 이것도 숙제하셔서
단톡방에 여기다가 해가지고 올려주세요. 최대한 빨리 올려라. 자, 일단 확통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다. 자, 이어서 수업 듣는 친구들은 뭐 나갈 필요 없겠죠? 네, 계속 시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치겠습니다.